안녕하세요. 44세 동네 축구하는 붓솔구구입니다. 오늘은 축구 국가대표 홍명보 감독에 대해 가지고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이제 축구협회에서의 대처, 이때까지 많은 똥볼을 찼죠.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이 갑자기 하루 만에 말을 바꾸면서 대표팀 감독을 수락을 하면서 인터뷰나 어떤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논리에 안 맞다 보니까, 말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비논리적인 말들이 좀 있어 가지고 비판이 상당히 거칩니다. 저는 이제 홍명보 감독 그냥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 국가대표 감독으로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홍명보 감독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축구협회의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그 카타르 월드컵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카타르 월드컵 때 손흥민 개인 트레이너 대 이제 축협 공식 트레이너 팀의 어떤 다툼이 있었죠. 다툼이라기보다는 손흥민 개인 트레이너 대 축협 공식 트레이너 팀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손흥민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회복하는 방법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축협 공식 트레이너 팀은 손흥민에 특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손흥민 측 개인 트레이너와 축협 트레이너와의 어떤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도 그 사이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선수 간에도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연봉과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선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주전과 비주전, 뭐 다음 경기에 뛸지 안 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주전인 경우는 좀 더 먼저 이렇게 받고, 또 개인 트레이너가 있으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몸 관리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 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선수단 사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개인 트레이너가 또 이제 그 다른 선수들도 몸을 봐주기 시작하면서 선수단 사이에서 약간의 어떤 편가르기처럼 축협 공식 트레이너 팀에서 뭐 그 팀을 지지하는, 또는 이제 손흥민 개인 트레이너를 지지하는 그런 선수들이 갈리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뭐 잘했다고 하는 벤투 감독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벤투 감독은 잘 몰랐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손흥민과 96 라인 파벌과의 이제 대립입니다. 이거는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면, 국가이전이 끝나고 김민재가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게 된 배경으로 팀 내 불화설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손흥민과의 관계입니다. 영국 런던으로 돌아가는 손흥민이 팬들을 향해 두 손을 흔들며 인사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출국한 손흥민이지만 김민재의 인터뷰가 촉발한 대표팀 내 갈등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재가 대표팀 은퇴 시사 발언에 대해 팬들에게 사과한 뒤 얼마 안 돼 손흥민은 대표팀을 위해 뛰는 건 영광이라며 김민재를 겨냥한 듯한 글을 썼습니다. 이후 서로가 SNS 계정 팔로우를 끄는 흔적까지 포착돼 두 선수 간 불화설이 제기됐습니다. 다시 서로 맞팔로우를 해 겉으로는 일단락됐지만 카타르 월드컵 당시 손흥민을 향한 김민재의 호통 장면이 소환됐습니다. 대표팀 소식에 정통한 축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민재는 월드컵 기간 동안 특정 선배와 함께 뛰는 게 불편하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이게 뉴스에도 보도됐고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한국 국가대표가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 같은 경우는 넘사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점점점 이제 96 라인, 즉 이제 손흥민은 늙어가고
96 라인이 이제 중심에 서면서 그 중심에 있는 김민재 또한 지금 보면은 손흥민보다 더 연봉도 많고 몸값도 지금 많이 더 올라가 있죠. 아시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대표 팀 내에서도 이제 입이 이제 점점점 스피커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시안컵 호주전 페널티킥 장면입니다. 보면은 이 페널티킥은 호주전이었죠. 손흥민이 드리블을 해서 얻어낸 프리킥, 페널티킥입니다. 하지만 힘들어서 고개를 숨을 쉬고 있는데 벌써 공은 황희찬이 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차려고. 그리고 이제 이강인이 가가지고 내가 차면 안 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황희찬이 레이저 눈빛을 보냅니다. 저는 이제 그 80년생인데 이때까지 국가대표를 경기를 보면서 페널티킥 찬스에 저렇게 3명이서 하는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어느 팀에 많이 보입니까? 파리 생제르맹 옛날에 네이마르, 메시, 음바페 뭐 이렇게 있을 때 자기들 득점이나 자기들 뭐 어떤 개인 성적을 위해 가지고 페널티킥은 확률적으로 높잖아요.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서로 차려고 그런 것들을 종종 볼 때가 있었죠. 하지만 국가대표 경기에 이게 개인 성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승리를 위해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자기가 차겠다? 자기가 하겠다? 저는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뭐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팀이 아닌지 않나. 어떻게 보면 손흥민이 저는 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손흥민이 직접 만들었고 그런 것들을 뭐 클린스만 감독이 정해지 않아서 선수들끼리 그렇게 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에는. 물론 이제 리그 경기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뭐 개인 성적이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국가대표 경기는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는 경기인데 저 한 골 한 골이 힘을 모아가지고 팀골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개인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 같이 비춰져가지고 저는 굉장히 보기 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가장 피크였죠. 이강인과 손흥민의 몸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손흥민이 손가락을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요르단전 4강전을 하게 되죠. 이거는 뭐 전술이든 뭐든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선수단 전체가 공을 못 따라가고 서로 호흡도 안 맞고 엉망진창의 경기였습니다. 요르단한테 그렇게 무기력하게 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클린스만 감독이 무전술 아무것도 뭐 참여 안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런 선수단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선수단끼리. 그러다 보니까 패스 타이밍도 늦고 서로 불신한 상황에서 팀으로서 나가는데 벌써 지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한국 대표에 필요한 감독은 전술형 감독이 있고 뭐 매니지먼트형 감독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매니지먼트형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감독이 혼자 하는 것보다도 뭐 전술이나 이런 것들은 코치나 다른 어떤 전문가 비디오 분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스텝을 구성해 가지고
그 인원들과 의견과 상의를 통해서 팀 방향이나 팀의 어떤 전술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강주에 있는 이정효 감독 또한 뭐 훈련 같은 경우는 피지컬 담당 코치한테 맡기고, 분석 같은 경우는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온 또는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팀 방향을 정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술형 감독보다는 이제 매니지먼트형 감독. 그리고 한국 선수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런 어떤 오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은 일단 언어가 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문화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감독이 현재로서는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내 감독 중에 지금 가장 제1번은 홍명보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쁜 것만 있지만 잘한 것 중에서도 올림픽 동메달을 땄었죠. 물론 이제 올림픽 동메달을 따고 급하게 브라질 월드컵에 나가다 보니까 그때 있었던 멤버들을 그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원래 뭐 축구라는 게 했던 대로 하면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선수들의 어떤 상태도 1년 뭐 하루하루가 다르게 한 게임 한 게임마다 다르고 발전하고 또는 부상당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 팀을 그대로 끌고 가다 보니까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때 당시에는 나이도 어렸고, 그 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러 팀에서 있고 행정가로서 활동을 하다가 만년 2팀이었죠. 울산현대에 가가지고 2년 연속 우승을 합니다. 일단 뭐 국내 감독이 국가대표를 맡으려면 못해도 국내 리그에서는 1위 팀을 해야 되죠. 우승을 해야지만 국가대표 감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효 감독도 지금 뭐 거론되고 좋은 감독이라 하지만은 팀을 옮기서든 엄청난 지원을 받든 해서 좋은 선수들과 바탕으로 해서 리그 1위는 우승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가대표 감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홍명보 감독은 충분히 국가대표 감독을 해도 될 만한 지금 국내 감독 중에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절차상의 문제나 축구협회의 문제,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번복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반감을 사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커리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지금 국가대표의 상태, 홍명보 감독이 강조하는 게 있죠. 원골, 원 스프릿, 원 팀. 저는 지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축구팀의 어떤 다툼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보면은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국가대표 역대에 봤을 때 가장 빅리그 또는 그 큰 팀에 있는 훌륭한 선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은 뭡니까? 개성도 강하고 팀 내에서도 많은 어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국 대표팀으로 모였을 때 이것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 원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국가대표에 왔을 때는 자기들이 하던 거를 조금 더 낮추고 평균에다 맞출 수 있게끔, 또는 그런 어떤 통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매니지먼트형인 홍명보 감독이 그때 런던 올림픽 때 그때 개성 강한 선수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3등을 즉 동메달 딴 것처럼 해서 이번 월드컵 때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되기를, 그런 팀을 좀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